오늘은 긴급 한국 부동산 폭등에 따른 출산율 급락, 하지만 해결책은 간단이라는 주제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3분기 전국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인 7만 4천 명에 그쳤습니다. 합계 출산율, 즉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기대되는 자녀 수도 0.88명으로 최저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출산율 역시 지난해에 이어서 한 명을 밑돌 걸로 보입니다. 앞의 뉴스와 같이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OECD에서 한국의 출산율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한국의 출산율은 1.05명입니다. OECD 가입 37개국 중 꼴찌라고 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를 보면 늙어가는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1명도 안 된다라는 뉴스에서 보면 합계 출산율 추이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출산율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출산율 자체가 2018년도에 0.98명입니다. 사실상 최악의 출산율이고 얼마까지 더 낮아질지 상담할 수가 없죠. 2019년 현재에는 한국의 출산율이 더욱더 낮아졌습니다. 다음에 뉴스들을 보면 3분기 합계 출산율 0.88명, 역대 최소, 1981년 이후 혼인도 최저치, 3분기 출산율 역대 최소, 여전히 육아 경제적 부담 호소, 출산율 역대 최저, 인구 절벽 빨라진다,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 행진, 2년 연속 1명 미만 유력, 출산아 수 40만 명 깨진 지 2년 만에 원래 30만 명 밑으로, 이와 같이 출산율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현재의 저출산 정책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난임부부 지원, 무상보육 및 교육 확대, 아동수당 지급, 어린이집 확대, 돌봄교실 등을 중심으로 자그마치 12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정부가 저출산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심지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저출산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왜 출산율이 낮을까에 대한 핵심 원인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혼인율 감소, 결혼하지 않는 비혼 문화, 독신 문화, 노동환경, 즉 야간이나 주말 등에서 회사 일하는 일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집값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출산율에 대한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출산율 0.69, 멸절의 길에 들어선 수준, 0.69명 인구 멸망 수준으로 떨어진 서울의 충격적인 출산율, 이와 같이 서울의 출산율은 형편없습니다. 그러면 서울 내에서의 출산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모든 구 2년 연속 출산율 1명 밑돌아 라는 2019년 3월 뉴스에 따르면 출산율이 지역별로 높은 지역이 있고 낮은 지역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초록선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파란 선으로 만들어진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집값을 알아보면 서울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지역, 즉 3분위와 4분위 지역은 이와 같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1분위와 2분위 지역은 중간에 파란 영역입니다. 그러면 합계 출산율과 서울의 집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이 높은 구는 노원, 중랑, 강서, 양천, 구로, 금천 등인데 이 지역의 집값이 비교적 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구, 동작, 구로, 강남, 광진, 서초, 용산 등은 집값이 비교적 비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지역에서 출산율과 집값은 반비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서울의 출산율이 최악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자리,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환경, 좋은 교육환경, 좋은 인프라, 지하철, 다양한 문화시설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높은 물가, 사실 서울의 물가는 높지만 좋은 일자리로 임금이 전국에서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역시 높은 물가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집값, 결국 궁극적인 원인은 집값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의 출산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전남, 제주, 충남, 충북, 경북, 울산 등이 출산율이 높고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서울 등의 출산율이 낮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전국의 집값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도 등이고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은 강원도, 전남, 경북, 전북, 충북, 경남, 충남 등입니다. 그러면 전국 출산율과 공시지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상위 순위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도인데 이 지역의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 강원도, 전남, 경북, 전북, 충북, 경남, 충남 등은 출산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방과 지역 광역시의 경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이 지역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을 비교하면 지방은 낙후한 산업, 뚜렷한 직업이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교육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 광역시는 지역 거점 도시로서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갖추고 있고 좋은 교육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지역은 낮은 집값 그리고 사교육이 적고 광역시는 높은 집값 사교육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과 지역 광역시를 비교해 보면 지역 광역시는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좋은 교육 환경에도 출산율은 지방에 비해서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집값이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저출산 정책으로 자그마치 120조 원의 돈을 투입하였지만 완전 돈만 낭비한 것입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바로 집값이고 집값의 해결 없이는 출산율은 더욱더 폭락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